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저녁 9시에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지난번에 제가 제 영상 업로드 시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월 7일에는 이제 운 좋게 현대차를 이제 변동성 모멘텀이랑 이런 거가 상위권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뭐 현대 오토에버나 이런 것들 좀 플레이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올려드렸고, 그다음 날 1월 8일에는 이제 방산업종들을 좀 봐야 된다. 왜냐면 뭐 그린란드 이슈도 있고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고 글로벌로 방산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해서 방산도 좀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1월 9일에 만들면서 사실 이제 현대차나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었고 방산업종도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은 반도체를 좀 낮췄었거든요. 그래서 1월 9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을 좀 낮추고 플레이를 했고 시총 비중에 붙여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을 한 20-30%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지금 현재는 20% 정도 들고 있는데, 이 현금 비중을 마지막으로 또 소진을 하면서 100% 주식을 또 늘려야 되는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이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속에 나오는 구글 콜앱 코드나 그리고 엑셀 데이터는 눈꽃 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고, 이 채널 주소나 그다음에 다운로드 주소는 전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 투자자문 법령 때문에 이제 댓글 기능은 정지해 놓았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있어요. 이게 떨어지더라도 지수가 올라가곤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정말 어려웠죠. 왜냐면 이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뭔가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시장을 끌고 갔고, 게다가 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은 힘이 빠졌고, 그래서 바이오는 저는 다 드러냈다. 왜냐면 변동성 모멘텀에 사라져 버려 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이제 나중에 모멘텀이 또 생길 거니까 그때 보겠다라고 어제 영상 올려드렸고, 지금 코스닥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이게 1월 15일 종가까지 다 반영된 겁니다. 이제 코스닥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이게 바닥이냐?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지난번에서 여기 반등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에서 반등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미국 시장이 이제 이게 미국의 S&P 500이랑 나스닥의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인데, 이 나스닥과 S&P 500도 대략 다음 주쯤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과매도권이나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현금을 좀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현금을 평소보다는 뭐 엄청 많이, 그러니까 2026 년도 계획했던 게 현금을 저는 어느 순간에는 한 50% 까지 가져갈 건데 지금 당장은 50%는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시다시피 TGA 잔고가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공급되고 있으니까 뭐 크게 크락션이 나겠어요?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20%에서 한 3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현금 정도가 알맞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변동성 모멘텀에 우리가 주력으로 해야 될 종목들을 보면 여기 이제 이 RS 상대 강도에서는 반도체와 로봇이 핵심이고, 여기 이제 소라티노 지표라고 이 수익률에다가 이 표준 편차 하방에 대한 표준 편차만 가지고 이제 제가 리스크로 간주를 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 이평선 이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바이오는 없습니다. 바이오는 없고 자동차 및 로봇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방산이 최근에 이제 올라왔죠, 결국에는. 그리고 원전과 전력, 조선까지 지주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영상에서는 그래서 바이오를 좀 덜어내고 지주를 좀 플레이하려고 같이 좀 끼워 넣었다라고 이제 올려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정말 어려웠던 게 저도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이 시장보다 쪼끔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펀드 수익률인데 이게 이제 세이브로라고 하는 곳에 있거든요. 이게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액티브 주식 일반이고 수익률 높은 거고 수익률 높은 것이고 유형 평균 설정액이 유형의 평균 이상인 것만 일단 뽑아 봤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에 이제 30 개의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3 페이지까지는 풀로 있고 4 페이지는 이제 어 5 개가 있으니까 이제 95 개의 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익률이 1월 14 일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데 1월 14일 기준으로 우리가 펀드 수익률 코스피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걸 알기 위해서 제 수익률을 좀 잠깐 까는 건데 이게 오늘 15 일이고 14 일까지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가 12.08 이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1.8 일이에요. 그러면 12.08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펀드들이 지금 95개 정도 중에서 몇 개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보겠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개. 그러니까 대략 보통은 시장을 아웃퍼폼하면 이 펀드 매니저들 한 50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원래 아웃퍼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짧은 기간이지만 연초 대비 수익률로는 거의 한 15%, 17%이 정도만 아웃퍼폼을 하고 그 아웃퍼폼의 시장 대비 이기는 폭도 아주 미세하게 이기는 펀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시장만 따라가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한번 벗기려면 방법은 신용을 쓰거나 근데 신용을 쓸 수는 없죠. 신용도 이제 타이밍에 맞춰 써야 되고 근데 신용은 이제 일반 펀드들이랑 경쟁했을 때 그럴 수는 없고 비중만으로 내가 펀드를 이기겠다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한번 세게 질러야 되는 시기가 다시 한번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월 9일 날 영상 올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비중 줄이면서 다른 종목들 위주로 많이 플레이했거든요. 그래서 요때부터 또 행보를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된 거 아니냐. 첫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일단 29일 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로 가면 갈수록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 상식이죠. 그래서 다음 주쯤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정확한 시점을 저는 이제 어느 시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때예요. 자, 이제 미국의 관세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밀렸죠. 사실 그걸 빨리 발표했으면은 오히려 쉬웠을 수 있는데 이게 밀리면서 사실 미국 시장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씩 막 시장이 떨어지고 어제도 장중에 막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대법원이 20 일과 21 일에 구두 변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수요일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달력 기준으로 이 다음 주 20, 21 일, 22일 중에 20일, 21 일, 22일 중에 저는 이제 피어 앵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좀 바닥권에서 돌아서는지 특히 이제 코스닥이 먼저 바닥권에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S&P 500이랑 나스닥도 어느 정도 과매도권으로 들어왔는지 그렇다면은 그때부터 저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다음 주 화수목 중에 이제 맞춰 가지고 뭐 비중을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왕창 사 버리고 쉬든지 그렇게 타이밍을 잡아 가지고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더 올려 버리고 나머지 다른 섹터 비중들은 이제 점차 낮아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중을 시가총액 비중이 한 33% 되는데 다시 한번 더블업 해 가지고 한 60% 대의 비중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략상으로는 이 어느 정도 지표가 떨어지고 있고 이 피어 앵 그리드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게 제 리스크 지표가 좀 떨어지고 있고 타이밍이 오고 있는 데다가 가장 마지막 불확실성 중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 중에 가장 큰 게 고용 지표나 뭐 물가 지표는 잘 넘어갔잖아요. 이제 관세, 관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저점 매수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표를 봐야 되겠죠. 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에는 이제 시장이 주식 시장이 더 떨어지지 않고 또 상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이벤트도 있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29일 날 이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FOMC 금리 결정도 어느 정도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주가가 다음 주쯤에 웬만해서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미 뭐 금리 동결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다음 주쯤이면은 29일 날 FOMC 금리 결정인데 뭐 금리 동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지. 그리고 관세 우려 관세 법안 판결이 예를 들어 뭐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주가가 좀 떨어지면 '그때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왕창 살 수 있는 기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이게 잠정 수출 데이터인데 다음 주에 21 일에 아시다시피 20 일치의 잠정 수출 데이터가 나와요. 어차피 지금 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핵심이 D램 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보는 이 10 단위 기준으로 D램 판가가 YOY로 165% 거든요. 낸드도 보시면은 6%로 YOY로 판가가 증가했어요. 급증했거든요, 판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월 달이에요, 1월 달. 작년 12 월이 아니고 1월 달도 판가가 MOM으로도 급증하고 있고, 아마 대략적으로 이제 과거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 사진을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반도체가 언제까지 될 것 같냐.'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수출의 판가가 YOY로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둔화되는 국면이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판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6월 달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피날레고, 그때를 정점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데, 주가라는 게 이제 한두 달 일찍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실제 3월 대비 4 월에 YOY로 이 판가 증가율이 살짝 둔화돼요. 그래서 1 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이 되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1 분기 실적을 상대적으로 좀 빨리 발표하니까 그때쯤 되면 시장이 좀 주가가 둔화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또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4 월, 5 월, 6월 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주봉상 고점 대비 신고가 찍고 내려오든지, 또는 뭐 11선 11선 이탈하고 나서 막 21선까지 이탈하려고 하든지, 그러면은 일단 위험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번 랠리가 한번 세게 나와야 되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있고 1 분기 컨센서스 더 올려야 되고 2026 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컨센서스가 아직 다 반영이 안 되지 않았냐.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다 반영이 안 됐을 수 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렌트까지 좋아지고 있으니까 실제 컨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1 일에 이제 발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업종 수급 오실레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수급이 빈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부터는 수급이 빈집이 다시 채워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고, 거기다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금리 동결이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한번 질러서 가야 되는, 2월 상반월까지는 끌고서 한번 또 가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개별주의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도 여전히 빈집이다. 이거를 이제 체크하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이 빈집으로 더 내려오면서 여기서 애매한 위치까지 갔다가 놀아 내려오면서 좀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들이댈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외부 변수에서 우리가 불확실성한 것도 다음 주 어느 정도 트럼프 관세 해소되고 금리 동결 어느 정도 다 반영되고 그러면 실적만 보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 모멘텀이 컨센서스가 상향될 수 있고 가장 사람들의 뷰가 세게 바뀔 수 있는 거는 결국 반도체일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 거래일 좀 쉬었는데 다음 주까지 좀 쉬면 다음 주 한 월화쯤 쉬고 나면은 거의 다 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월 9 일쯤에 저는 이제 좀 줄여서 다른 걸 플레이 할 했었던 사 했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트에 한 더블업으로 한 60% 까지도 비중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 오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번 잘 고민을 같이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